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가 뭔지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자체가 문제 시험에 출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근대 국가가 뭔지, 자, 그 정의를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일단은요, 17, 18, 19세기, 자, 요 무렵을 우리 이제 자, 유럽에서 근대 국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을 이제 중세 시대라고 하겠죠. 자, 중세 시대에 봉건 제도가 발전되고 있었고 또 절대왕정이라는 자 그런 정치 시스템이 유럽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 17, 18세기에 자 영국과 프랑스, 자 미국, 자 여기 있는 시민혁명이라는 게 벌어지죠. 자, 시민혁명이 벌어지면서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결국은 자 시민들이 정치의 자 주체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치 참여의 폭이 계속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자 왕이 혼자 정치하던 이런 구조였었다면 여기에서 자 누구들이 함께 그렇죠 귀족들이 자 이제 특권층으로 자 올라오게 됐고 이 왕과 귀족들 이러한 특권층들을 자 누구들이 시민들이 결국 혁명을 통해서 밀어내고 자 여기 있는 민주주의 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이런 정치 형태로 발전돼가는 모습 이게 무슨 국가에서 보이고 있다? 근대 국가에서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정의에서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무슨 주의가 보여야 되냐면 민주주의가 보여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정치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간다라면 자본주의가 이제 확립돼야 되는데 이 앞에 그 시민혁명이 벌어졌을 때 절대왕정이라는 거를 자 타도했잖아요. 근데 그 절대왕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게 있었냐면 보호무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보호무역은 자 따르게 이야기를 하면 중상주의 정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상주의 정책은 자 뭡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상공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상공업자들을 자 많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자 보호해 주고 자 그들이 돈을 벌면 그거를 이제 세금으로 자 걷어들이겠다 이런 건데 이 보호라는 것이요 때로는 간섭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유치원 정도 다니는 자 그런 어떤 깐난쟁이였었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자, 엄마하고 같이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 그럼 백화점 쇼핑 갔을 때 엄마가 어떻게 돼요? 손을 꽉 잡고 이제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뒤에 이제 가방을 메고 끈 달아놓은 거 이것도 있던데, 어쨌든 그 끈도 일정한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러면 지금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손잡고 다니는 건 분명히 이건 뭐 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 뭐, 한능검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정도 나이가 됐으면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자, 아니면은 자, 취업을 위한 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 자, 충분히 백화점에서 혼자 쇼핑할 수 있다. 길 안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같이 주말에 야, 이번에 쇼핑 같이 갈까? 특히 이제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는 좀 딸들과 다르게 엄마 손잡고 다니는 거 이거 자,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백화점 갔는데 손을 자꾸 꽉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 엄마 이거 좀 놓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를 지금 뭐 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는 거야. 왜요? 너 길 잃어버릴까봐.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보호는 결국은 자, 지나치게 되면은 자, 뭐가 돼버리냐면 간섭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간섭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간섭에 시민들이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항했다. 그래서 왕의 손을 뿌리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손을 뿌리치고 두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이게 이제 혁명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손을 뿌리친 거야. 이게 시민혁명을 벌인 거죠. 그 시민혁명을 벌이고 엄마한테 자 어떻게 돼요? 백화점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쇼핑을 잘 했어요. 라는 결과의 값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나타난 게 바로 뭐다?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으로 이제 확립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거든요. 국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않아도 이제 시민들이 알아서 경제 활동을 영위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모습.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간다면 이제 합리주의, 이치에 합당하다. 그럼 뭐가 이치에 합당하냐? 모든 시민들은 자 똑같이 자유와 자 평등을 누려야 되는. 그래서 자유의 이념과 평등의 이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합리주의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 때 인권선언이 발표되는데 그 인권선에서 뭡니까 여기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의 정신 자 이런 것들이 혁명의 이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자 그리고 문화적으로 간다면 자 귀족들 중심의 자 문화가 아닌 일반 대중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중문화가 나타나야만 다시 마무리해 볼까요? 자 근대 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디 기준이에요? 유럽 기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보여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보여야 되고 합리주의, 자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나타나야 되고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우리는 무슨 국가라고 한다? 근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는 17, 18, 19세기 요 무렵에 즉 같은 세기에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였다랍니다.
그럼 조선 후기라는 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를 말하는데 그 같은 시점, 유럽과 같은 시점에 우리는 어땠냐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치 먼저 가볼까요? 자, 정치적으로 본다라면 19세기에 무슨 정치가 있었죠? 세조 정치. 자, 그리고 홍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했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세요. 조선이 건국됐을 때, 자, 왕과, 자, 누구들이 정치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훈구파라고 불려지는 세력들이 이렇게, 자, 함께 정치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근데 이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들을, 자, 끌어들이게 됐고, 사화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 살인들이, 나중에 자리에, 정치에 살아남게 되는데, 왜냐면은 사화에서 살인이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서원들의, 살인들의 정치적 진출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증가가 되잖아요. 그 살인들끼리 쪼개지는 이제 붕당 정치. 어쨌든 그러면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왕이 정치하는, 그래서 훈구파와 함께 정치했는데 살인들의 정치 참여가 나타났다. 정치 참여 폭이 좀 더 뭐 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는 거 맞죠?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서 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돼 버렸죠. 자, 그리고 자, 무슨 정치를 이어졌어요? 세두 정치를 이어졌죠. 그럼 이 세두 정치에서는 자, 누가 정치의 권력을 주도했습니까? 그렇죠. 특정한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 참여 폭이요. 자, 조선 건국되고 나서 점차 넓어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조선 후기로 가서 역행을 해버린 거예요. 역행을 해서 특정한 외척 가문들의 권력 독점, 이게 세조 정치. 자, 이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자, 외척 가문들을 뭐하고 제거하고 밀어내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지,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정치 형태로 개혁을 펼쳐내게 돼요. 개혁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서 외척 가문 대신에 그 자리에 왕이 새롭게 자리를 잡는 그런 정치 구조로 역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조선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무슨 주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자, 민주주의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이구야, 이건 없네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정치 참여 폭이 더 줄어들고 있다. 외척 가문과 왕. 이해되시죠? 경제적으로 간다라면 우리도 자본주의의 모습이, 자, 맹아, 이 맹아라는 게 싹이 이제 막 땅에서 열매를 맺고 솟아오르는 요 장면을 그러니까 맹아, 싹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본주의의 모습은 있었다? 있었대요. 그 대표적인 게 자꾸 시험에 나오는 용어 중에 덕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덕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전문 광산 경영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상인들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남아 돌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을 더 굴리고 싶어, 더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새롭게 떠오르는 블루오션 중에 자기 광산이 있는데 상인들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광산을 직접 경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 부담이 크니까 전문 경영인을 이제 발탁을 한 겁니다. 그 전문 경영인, CEO죠. 자, 이게 바로 광산 전문 경영인, 자, CEO, 자, 덕대라는 그들을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럼 덕대는 왜 거기에 고용을 당했습니까? 월급 받고 수익이 나오면, 자, 여기서 이윤을 분배받기 위해서. 상인들은 왜 얘들을 덕대를 고용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모습이 우리도 보이고 있다?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대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갔을 때 합리주의. 합리주의라는 게 어땠어요? 자유와 평등의 이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보였나요? 보인답니다. 천주교와 동학. 천주교와 동학에서 공통적으로 인간 평등을 내세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대중문화. 자, 우리는 서민문화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 서민문화의 대표적인 게 한글소설, 판소리, 탈춤, 사설시조. 이 사설시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첫 구절, 3음절 뭐 이딴 규칙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써나가는 시조 형태를 사설시조라고 하는데, 서민들도 이제 즐겨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사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는데, 시사는 시인들의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모임이 그만큼 많이 만들어졌다. 풍속화, 민화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 이게 이제 언제의 모습이다? 조선 후기. 우린 지금 조선 후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유럽과 똑같은 시기에, 자, 우리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안 보였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자, 덕대라든지, 자, 천주교와 동학, 그리고 각종 서민문화 이런 것들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자, 완벽하게, 자, 근대 국가가 성립되지 못했다. 근데, 자, 근대 국가가 뭐 하고 있었다? 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를 근대 국가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태동이 뭡니까,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베이비의 형체가 다 갖춰졌는데, 이 베이비가 엄마 몸 밖으로 이제 서서히 나오기, 이제 거의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 부분이 막 나오려 하는 요 태동. 요 시점이다.
그래서 완벽한 근대 국가가 되지 못했지만 왜? 정치적으로 오히려 정치 참여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자 흥선대원군의 자 개혁 정치는 다시요 조선 후기는 근대 국가의 태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게요. 그랬을 때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자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대화의 개혁이 되려면 정치 참여 폭이 뭐 해야 된다고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 시민들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됐잖아요. 정치 참여 세력이 넓어져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오히려 외척 가문이라는 애들을 제거하고 결국 왕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정치 형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요. 흥선대원군의 대내정책, 대외정책에서 대내정책은 왕권 강화, 대외정책은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결국 서양과의 통상을 자 거부했다? 이것이 근대화를 지연시켰다? 맞죠? 서양의 문물을 좀 더 빨리 받아들였다라면 자 근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맞지만 대내적인 개혁 정치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즉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대내적으로 보든 대외적으로 보든 근대화를 자 위한 개혁을 한 게 아니다. 근대화를 지연시켰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자 어떤 거예요? 근대 국가의 모습들이 자 싹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정치는 그렇지 못했지만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는 덕대라는 단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사회적으로 자 문화적으로 그랬을 때 종교 문제.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도 자 불교라든지 대종교라든지 자 뭐 천도교 이런 종교를 섞어놓고 자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종교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서민 문화가 무조건 한 문제 출제돼요. 그러니까 서민 문화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한 자 그런 문제로 출제.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죠. 난이도가. 어쨌든 서민 문화와 자 종교 이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한 문제씩 출제되는 이유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근대 국가가 무엇이냐? 이거를 자 시험 문제에서 직접 묻진 않지만 자 근대 국가와 같은 그 같은 세기에 우리 조선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그래서 나름대로 자 근대 국가의 모습의 형체는 갖추고 있었다. 그럼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때 뭐가 있었느냐? 종교적으로 평등의 이념, 즉 합리주의. 자 그리고 문화적으로 대중문화, 즉 서민문화라는 게 발달되고 있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